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나만큼 증가율 꾸준하게 가는 쪽이 어디 있겠느냐. 작년에 2천억대 가기 시작하게 되면 4천억대, 지금 시총이 3조 6천억. 안 비싼데요 그렇게. 32,000원대 초반이나 그 밑에 쪽에서 한번 진입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의외로 또 주가가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들이 보이는구나. 괜찮은데요. 이 정도 흐름이면 저 PBR에 딱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좀 될 수 있을 만한 방산 쪽에 또 하나의 종목이 아닐까. 그래 가자.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방산주는 이런 스토리가 쭉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물꼬가 터질 수 있겠다. 수급법 개정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방산주가 실적 자체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단 레벨업이 딱 보면 영업이익이 벌써 2배가 뛰었어요. 2022년, 2023년 잘했다는 얘기죠. 2배 가까이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2배. 매출이 뛰다 보니까 영업이익 그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확인됐고, 나머지들도 다 우상하긴 합니다만, 근데 약간 탄력들이 큰 게 매출이 확 늘어나야 영업이익이 돌아가는 게 가장 크겠죠.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첫 번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등, 한국항공우주가 2등 느낌 증가율로 보게 되면요, 거기다가 방산주의 현대로템이 3등 느낌, 그리고 LIG넥스원이 약간 미미했지만 LIG넥스원은 약간 플러스 알파 들어오는 게 그게겠죠.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좀 쌓여있고, 거기다가 쌓여있는 수주잔고 보게 되면은 의외로 무시 못한다.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나만큼 증가율 꾸준하게 가는 쪽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산 4사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체크하는 거는 방산주 1등이 어디냐. 1등은 당연히 매출 일단 뛰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런 회사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주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종목이고, 이걸 추적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볼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봤었을 때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조금 일찍 할걸, 이틀만 먼저 얘기를 해야 될걸, 준비 다 했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래 가자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13% 올라가는 거 아쉽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그렇다고 치고요, 밀리면 계속 봐야 되겠죠. 지금 주봉상 월봉상으로도 다 신고가가 돌파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의 관심이 높은 거. 왜? 라고 보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흐름들이 탁 터졌다 라는 것들이 강점이죠. 지금 보게 되면 3천억 700억에서 7천억대, 그리고 올해 가게 되면 8천억대, 2025년 1조대, 2년 뒤 가게 되면 50% 가까이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2025년도에 1조를 찍는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 보게 되면은, 지금 시총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이 1조네요. 9조 5천억대. 그러면 지금 2025년도의 부분을 일단 땡겨온다고 보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POR 10배 정도, 성장 밸류 전혀 없이 이 정도. 그러면 수주할 거 이제 딱 끝났을까요? 아니게 되겠죠. 수주까지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또 타겟은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계속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했다, 약간 고점에서 줄줄줄 나와서 단기동 평균선하고 약간 맞아가는 가격대들이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또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7만원대 밑에 정도까지 들어온다, 조정이 들어온다, 이런 건 이건 사야 돼,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17만원대 밑에 정도를 보시면서 어떤 지지권 흐름들 찾아가는 과정들을 오히려 이용을 하자 라는 쪽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대장주의 성격이 있다 라는 쪽을 추적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현대로템, i3 시스템, 풍산 하나씩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쪽에서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2025년도까지 역산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2천억대 그거 확인돼서 이제 물량 빡 가기 시작하게 되면 4천억대, 지금 시총이 3조 6천억. 안 비싼데요 그렇게. 거기다가 4조대가 넘어가기 시작해서 혹시나 MSCI 리뷰 들어가는 쪽으로 확인된다, 그럼 현대로템은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 급하게 한번 올라왔고 단기 매물 소화하는 구간 쪽으로 보입니다. 그런 쪽에서 또 똑같이 단기 평선 안쪽으로 가서 지지권 받고 레벨업 되는 과정이 나온다. 한번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는 아직 직전 고점대 38,000원대, 한 4만원대가 저항은 있습니다만 실적이 터졌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게다가 또 현대로템의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레일 쪽이죠. 레일 관련된 철도 사업들,
이것도 수주가 또 몇 개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 하나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산 플러스 철도 사업 이쪽도 한번 양측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조금 더 보고 약간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위쪽으로 붙으면 안 되고요. 밑에서 약간 묵직할 때 그리고 적어도 가능하면은 32,000원대 초반이나 그 밑에 쪽에서 한번 진입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풍산을 봐야 되겠죠. 풍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월봉상에서 지금 어떤 특별히 지금 주가에 대한 저항을 작년 7월이었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탄약 부족해요 라고 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풍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동가격은 지금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근데 동가격이 만약에 구리 가격이죠? 이게 약간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게 되면 달러 약세, 글로벌 유동성 증가, 그러면 원자재 가격들이 약간 턴하기 시작한다. 거기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 쪽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은 높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탄약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 실적 원으로 차지한다 라고 하게 되면 뭘 봐야 되냐면 여기죠. 지금 저 PBR 합니다. 이 회사 선행 PR 대비해서 선행 실적 대비 6배, PR 6배, PBR 0.6배, 배당 수익률 2.3%. 괜찮네요. 이 정도 흐름이면 저 PBR의 딱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 이제 회사가 그만큼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갈 만한 정도의 노력을 해주느냐. 자사주도 한 2.5% 있습니다. 근데 좀 늘렸으면 하는 분위기고 거기에 동참하는지도 관건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한 11%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키워서 그거 좀 참여하지 그래 라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의외로 풍산도 주가가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들이 보이는구나 한쪽도 보시면서 하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i3 시스템입니다. i3 이 회사는 저점에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강점이 뭐냐면은 적외선 영상 센서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부터 적외선 대역까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권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적외선으로 보통 영화나 게임 하실 때 보게 되면 배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쫙 나서 이렇게 쫙 켜주게 되면 타겟팅 나가는 거 있죠? 예. 저희가 물론 조준경이 있어서 그걸로 본다고 하지만 야간에는 조준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빼미도 아닌데요. 그러면 그걸로 딱 조준해 놓고 레옹이었나? 게리올드만 앞으로 나갈 때 보면 막 이게 빨간 거리가 쫙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적외선 그런 장치들인데 한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서 이게 기존에는 경기관총 쪽에만 들어갔다가 소총 쪽에서도 확대를 시킬 걸로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좋은 무기를 써야 가뜩이나 지금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강할 수 있는 변화가 되겠다. 그런 쪽에서 지금 헤드셋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방어구들도 많이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서 하나 장착이 된다. 그러면 적외선 쪽에서 넘어가게 되면 적외선 영상 센서는 쓸 게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거 로봇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요.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센서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부터 자율주행차, 라이더 센서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방산 외에 플러스 알파도 같이 붙겠다. 할 일이 많겠죠. 이쪽도 보게 되면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 3만원대가 이탈하게 되면 약간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근데 지금 패턴은 이게 지금 레벨업 주지 다시 하고 올라가는데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방산 쪽에 또 하나의 종목이 아닐까 라는 쪽에서 그러면 다음 저항 때 만들어가는 과정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해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또 같이 찾아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가야 됩니다.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주도가 돼서 쭉 움직임이 나와야 그게 가장 큰 시작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보고 나머지 종목들이 확산되는 과정들 특히 2월 29일 이후에 그냥 세론으로 나오는지 세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세론이 살짝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수주권들이 대기하고 있던 게 딱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세론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네 인식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방산주의 레벨업들이 또 한 번 기대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겠느냐 한쪽에서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섹터 분석학교 방산주 끝! 감사합니다.